제 이름은 박영순입니다. 올해로 45이 됐지요. 우리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함께 산지 벌써 20해가 넘었네요. 결혼 초엔 남편이 참 잘해줬어요. 원래 다정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말없이 손을 잡아주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남처럼 지내요. 서로 눈길도 잘 안 주고요.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남편한테 다가가 손을 올려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툭 쳐내고 돌아누우며 차갑게 말하더군요. 애도 안 생기는 마당에 뭐하러 자꾸 이러냐고, 제발 그만하라고. 참, 그 말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막혀 숨이 턱 막혔지요. 그래서 2번 다시 먼저 손 내밀지 않았고 남편도 제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그렇게 대하는 건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못 가졌기 때문이지요. 처음엔 언젠가 생기겠지 하며 담담하려 애썼지만 해가 갈수록 시어머니와 남편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아침 밥상 차려 시어머니 앞에 놓았더니 숟가락도 안 들고 혀를 차시며 말씀하세요. 남들은 시집가면 금세 애 낳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뭘 잘했다고? 매일 밥상 앞에 앉느냐고? 글쎄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사실 병원 안 가본 건 아니에요. 남편 몰래 마을 병원에 혼자 갔었지요. 의사가 진찰 끝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예전에 골반이나 배 쪽으로 심하게 다친 적 있나요? 제대로 치료 못 받은 적 있나요? 그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고 숨이 막혔지요. 아무 말 못하고 병원문 뛰쳐나왔어요. 그 뒤론 병원 근처도 못 갔어요. 너무 끔찍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니까요. 남편한테도 병원 갔단 말 못했지요. 결국 남편은 제가 병원 제대로 안 가고 아이 포기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사실 아이 못 가진 건 아무한테도 못한 끔찍한 이유가 있어요. 결혼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그날 친정에서 김장 도와주고 늦게 집 오는 길이었지요. 겨울이라 해 일찍 지고 길은 캄캄했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불안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며 서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누가 느껴지더군요. 돌아보려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팔을 끌어 숲으로 데려갔어요. 너무 무서워 소리도 못 질렀어요. 힘껏 저항했지만 상대 힘을 못 이겼지요. 그날 기억은 지금도 생각하기 싫을 만큼 아파요. 정신 차렸을 때 그 사람은 사라졌고 저는 찢어진 옷 입고 떨며 집에 겨우 왔어요.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려 방에 들어가 밤새 울기만 했지요. 다음 날부터 배 아랫배가 심하게 아프고 피가 났어요. 몸이 나빠졌지만 병원 가면 모두 알까봐 두려웠어요. 결국 약국에서 약 사서 혼자 버텼어요. 시간이 지나 증상은 가라앉았지만 제 몸은 이미 망가졌던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서 아이 갖기 힘들다고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고 그때 용기 내 치료받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했지요. 남편한테 그 얘기 못했어요. 알면 어떤 얼굴로 볼까 무서웠어요. 차라리 혼자 죄책감 지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속 끓이며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이밭에 일이 쌓여 혼자 감당 못하겠더군요. 옆집 아줌마한테 인부 1명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아줌마가 민노라는 젊은이를 데려왔어요. 37살인데 마을에서 일손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이라 하더군요. 처음 봐서 어색했지만 민노는 말없이 열심히 도와줬어요. 오전 내내 일하다 더워서 땀이 흘렀어요. 아줌마가 이맛땀 닦으며 손짓하더군요. 영순아, 일 좀 됐으니 앉아서 쉬자. 막걸리 챙겨왔어. 우리는 오이밭 끝나무 그늘에 앉았어요. 민노도 함께요. 막걸리 마시니 더위가 가시고 몸이 풀렸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아줌마가 웃으며 말해요. 영순아, 요새 병원 다니냐? 얼른 애 가져야 마음고생 그만할 텐데. 옛날 같으면 씨바지 드렸을 텐데. 그렇지?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을 찌르는 듯 했지요.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 떨려 잔 내려놓고 허수아비 만졌어요. 아줌마가 아이고 괜한 말했나 보다. 농담이야 마음 쓰지 마. 웃으며 넘겼지만 제 머릿속에 씨바지 단어가 맴돌았어요. 이상하게 떠나지 않았지요. 속마음 들킨 기분이었어요. 그때 민노와 눈 마주쳤는데 얼굴이 더 화끈거렸어요. 민노는 시선 돌렸지만 저는 신경 쓰였어요. 마치 제 속 알아챈 듯이요. 그렇게 마음 불편해 일 끝내고 집 왔어요.
저녁 준비하는데 남편이 씻고 옷 갈아입으며 말해요. 나 오늘 친구 만나러 갈 테니 밥 차리지 마. 남편 나가고 나서도 불편해 뒤척이다 잠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문박 소리에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평소 안 그러는데 제 앞에 앉아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영순아, 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친구들 애 자랑만 하더라. 시험 잘 봤다. 취직했다. 난 듣기만 하니 숨 막히더라. 남편 서럽게 울었어요. 처음 봐서 어쩔 줄 모르고 봤지요. 남편 계속 말해요. 나도 자식 자랑해보고 싶다. 친구들 부러워 죽겠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가슴에 박히듯 들었어요. 그날 후 며칠 정신없었어요. 남편 울던 모습에 제 마음도 흔들렸지요. 오이밭 일하다 아줌마 말 맴돌았어요. 그러다 민노가 다가와 말해요. 아줌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고개 들었더니 민노가 머뭇거리며 말해요. 지난번 막걸리 때 아줌마 표정 어두워진 게 신경 쓰여서요. 마음 철렁했어요. 들킨 듯 얼굴 달아올랐지요. 민노 씨, 뭐 그런 걸 신경 쓰냐. 하루 이틀 그런 말 듣는 것도 아니야. 민노 망설이다. 가까이 와 작게 말해요. 제 동생 중에 아줌마처럼 힘든 분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숨 막히고 머리 하얘졌어요. 무슨 말 할지 몰라 고개 숙였지요. 민노가 말해요. 아줌마, 어렵게 생각 말고 만나봐요. 얘기 나눠보고 결정하면 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고개 끄덕였어요. 며칠 후 민노가 동생 데려왔어요. 소연이라 32이라고요. 부드럽고 밝은 인상이었어요. 저 보자마자 미소로 인사해요. 언니 안녕하세요. 얘기 민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 미소에 마음 편해졌지요. 민노 우리 남겨두고 나갔어요. 처음 어색해서 눈치 봤는데 소연이 먼저 말해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부모님 둘 다 아프셔서 병원비 많이 들어가요. 아버지 위독한데 돈 부족해요. 그 말에 가슴 흔들렸어요. 공감되고 안타까웠지요. 이런 말 쉽지 않은데 언니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절박해요. 아이 낳으면서 병원비 해결되면 좋겠어요. 소연 제 손 잡았어요. 진심 느껴졌지요. 저 망설이다 말했어요. 소연 씨, 정말 이렇게 해도 우리 서로 괜찮을까? 고민돼. 소연 진지하게 말해요. 언니, 상황 달라도 둘 다 절박한 건 같아요. 서로 도움되면 의미 있어요. 몇 번 만나 얘기 나눈 후 결심 굳혔어요. 처음 망설였지만 소연 부모님 얘기할 때마다 흔들렸지요. 남편 울던 기억도 무겁게 했어요. 며칠 고민하다 시어머니와 남편께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눈 동그랗게 뜨고 되물어요. 뭐 씨바지 드리겠다고 제정신이냐? 고개 숙였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생각해보니 나쁠 건 없네. 어차피 우리 병식 씨잖아. 아들 자식이면 내 손주지. 남편도 당황하다 고개 끄덕이며 말해요. 그래, 자식 하나만 있으면 방법 상관없어. 제가 제안했지만 그 모습 보니 마음 불편하고 씁쓸했어요. 며칠 후 소연 집으로 들어왔어요. 밝게 행동하며 금세 녹아들었지요. 시어머니 잘해주시고 남편도 밝아졌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소연 부르시며 말해요. 소연아, 병식방 들어갈 때 베개 밑에 말린 부어놓고 자면 아들 낳아. 방 어둡게 해야 복 들어온대. 시어머니 비장하게 당부하시니 소연 얼굴 빨개져 고개 끄덕였어요. 저 그 모습 보며 속으로 씁쓸히 웃었지요.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시간 다가오자 남편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유난 떨었어요. 거울 앞에서 콧노래까지요. 화가 치밀어 핀잔 줬어요. 누가 보면 첫날 밤 신랑인 줄 알겠네. 나랑은 한 번도 안 그랬으면서. 남편 시선 피하며 중얼거리네요. 어차피 내가 하자고 한 일 잘 돼야지. 그 말에 서럽고 속 뒤틀렸지만 더 말 못했어요. 소연문 앞으로 왔는데 문고리 잡다 멈칫하더니 뛰쳐나와요. 언니, 못 들어가겠어요. 겁나요. 막상 아저씨 보니 늙으신 거 알았지만 옆에 누우려니 못하겠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손 떨리고 가슴 답답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둘 수 없었어요. 소연 어깨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연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작된 일, 너도 절박해서 한 거잖아. 조금 참아. 눈 감고 누워만 있어. 소연 망설이다 고개 끄덕였어요. 등을 밀어 방에 넣었어요. 문 닫히니 가슴 아프고 숨 막혔지만 한편 후련했어요. 오랜 죄책감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지요. 첫날 후 남편과 소연 며칠 간격으로 방 썼어요. 한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 쉽게 안 생긴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밤 반복되던 어느 아침 오이밭 일하다 소연이 뛰어와요. 언니 임신한 것 같아요. 눈 기쁨으로 반짝이고 목소리 떨리네요. 테스트기 2줄 나왔어요. 진짜예요. 저 멍하니 봤지요. 바랐던 소식인데 가슴 한구석 아팠어요. 소연 밝은 얼굴 볼수록 제 마음 초라해졌지요. 하지만 티 안 내고 웃으며 손잡았어요. 그래, 잘됐다. 다행이야. 고생했네. 소연 시어머니와 남편께 알렸어요. 남편 활짝 웃고 시어머니 눈물 글썽이며 고맙다고요. 두 사람 기뻐했지만 저는 복잡하고 씁쓸했어요. 며칠 후 소연이 찾아와 말해요. 언니, 병원 가서 진찰받고 영양제 먹어야 하는데 돈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바로 돈 줬어요. 당연하지. 필요하면 말해. 돈 걱정 마. 소연 미안한 듯 웃으며 받았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요구 점점 많아지고 액수 커졌어요. 어느 날 민노와 소연 함께와 심각하게 말해요. 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연 울먹이고 민노 대신 말해요. 아줌마, 소연 집안 어려운 거 아시죠? 아버지 사업 잘못돼 빚 쌓였어요. 사채 때문에 집 넘어가고 부모님 길거리 나앉을 판이에요. 소연 눈물 터뜨리며 제 손 잡고 애원해요. 언니 죄송해요. 방법 없어요. 부모님 그렇게 되면 저도 아이 못 낳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당황해서 머리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작은 돈은 줬지만 사채 얘기 나오니 겁났지요. 빚 얼마냐? 민노가 3천만 원 원금인데 이자부터 5천만 원 갚지 않으면 부모님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줌마한테 부탁 죄송하지만 아이 생각해서 도와주세요. 한참 말 잃었어요. 액수 크지만 소연 배와 아이 생각하니 외면 못했지요. 소연 더 매달리니 결국 말했어요. 알겠어. 돈 마련해 볼게. 아이만 생각해. 소연 눈물 흘리며 고맙다고 민노도 고개 숙였어요. 은행 가서 정기 깨서 현금 마련해 줬어요. 얼마 안 지나 민노 혼자 와요. 이상한 미소 지으며 말해요. 아줌마 얘기 좀 해요. 불안했지만 거절 못했지요. 무슨 일이야? 민노 가까이 와 빤히 쳐다봐요. 눈빛 이상해서 불편했어요. 아줌마, 소연 부모님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돈 더 필요해요. 당황했어요. 얼마 전 큰 돈 줬는데 또 못 줘. 민노 웃으며 다가와요. 뒤로 물러섰지요. 아줌마, 지금 와서 곤란하죠. 이 상황 알려주면 아줌마도 곤란하지 않아요? 숨 막혔어요. 겁주는 거야? 민노 웃으며 고개 저어요. 서로 좋게 하자고 끝내고 싶지 않잖아요. 제 몸 훑어보니 불쾌했지만 불안에 대꾸 못했지요. 생각 잘해보세요. 연락할게. 민노 가고 나 주저앉아 떨었어요. 완전히 잡혔다는 생각에 가슴 미어졌지요. 민노 점점 대놓고 돈 요구해요. 준비했어요? 미루면 한계 있어요. 돈 없었어요. 자꾸 이러면 동네 소문나면 집안 망할 거예요. 하루하루 지옥이었어요. 밭에서 민노 그림자 보일까 주변 살피고 밤엔 문 잠그고 떨었지요. 남편과 시어머니 모르고 있었어요. 도움 청할 수 없었지요. 안색 나빠지니 시어머니 물으시지만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러다 아침 오이 따는데 보건소 간호사 천이가 급히 와요. 영순 언니, 큰일 났어요. 소연이요. 이름 나오자 가슴 철렁. 무슨 일? 천이 숨 몰아쉬며 말해요. 보건소 와서 진료받았는데 간호사가 알아봤어요. 마을 살던 때 민노랑 같이 산 여자래요. 살림 차렸고 동거 소문 났대요. 소름 돋고 머리 하얘졌어요. 다리 휘청 주저앉았지요. 정말이야? 천이 고개 저어요. 확실해요. 둘이 급히 갔대요. 집으로 뛰어갔어요. 민노 오토바이 없고 문 열려 있었어요. 집안 난장판, 서랍 비상금과 귀금속 사라졌지요. 식탁 쪽지 보니 아줌마 우리 먼저 갈게. 신고해봤자 손해. 조용히 지내세요. 다리 풀려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함정이었어요. 시어머니 통곡하시고 남편 술만 마셨어요. 하루하루 악몽.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요. 배신감에 떨었어요. 며칠 고민하다 생각했어요. 아이만큼은 찾아야 해. 남편 아이니까. 돈은 벌면 되지만 아이는 아니야. 절도 신고하고 기다렸어요. 1년 후 경찰 연락. 다른 마을서 잡혔대요. 가슴 뛰고 다리 떨며 달려갔어요. 조사실에 소연 수갑 차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 희망 남아 있었지요. 소연 저 보자. 냉소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연아, 아이 어디 있어? 데리고 도망쳤잖아. 소연 황당한 표정으로 웃음 터뜨려요. 등골 오싹했지요. 아이? 진짜 그 늙은이 아이라고 믿었어요? 귀 의심했어요.
소연 비웃듯 말해요. 순진하네. 처음부터 민우 오빠랑 내 아이였어요. 임신한 상태로 접근한 거예요. 돈 얻으려고 속인 거라고 온몸 힘 빠져 주저앉았어요. 무슨 소리? 너희 처음부터. 소연 뻔뻔하게 대답해요. 당연해. 원래 연인 더 해먹을 수 있었는데 끝났네. 심장 찢어지는 듯 했어요. 모든 게 속임수였지요. 제 자신 바보 같아 원망했어요. 참지 못하고 오열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 해? 내가 뭐 잘못했어. 소연 비웃듯 봐요. 잘못 없어요. 그냥 바보 같았지. 세상은 순진하면 이용당해요. 모든 게 산산조각, 배신감과 절망뿐이었지요. 사기 밝혀진 후 집안 뒤집혔어요. 마을 사람들 손가락질, 남편과 시어머니 비난 저한테 돌렸지요. 시어머니 방화 소리 지르세요. 너 며느리 삼은 게 실수, 애 못 낳고 집안 망신, 나가 죽어라. 가슴 찢어졌어요. 눈물 흘리다 남편 차갑게 말해요. 왜 이런 짓 했어? 이제 얼굴 못 들어. 다 내 탓이야. 감정 터졌어요. 그래요? 제 탓이죠.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외침에 둘 당황했어요. 온몸 떨며 비밀 꺼냈어요. 결혼 얼마 안 돼 친정 오다 낯선 남자에게 당했어요. 무서워 병원 못 갔어요. 그 상처 때문에 아이 못 가진 거예요. 다리 풀려 울음 터뜨렸지요. 시어머니 믿지 못하듯 눈 크게 뜨시고 남편 충격받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방 침묵 가득했어요. 그날 후 어색한 침묵 계속됐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 둘 달라졌어요.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대했지요. 어느 아침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 들어오세요. 조용히 손잡으시니 따뜻했어요. 놀라봤더니 눈물 흐르시며 말하세요. 영순아,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독한 소리만 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목소리 떨리고 눈물 흘리시니 강한 분이 그렇게 우시니 제 마음 풀렸어요. 방문 앞 남편 서 있었어요. 얼굴 창백하고 눈물 맺혀 다가와 앉아요. 영순아, 나도 몰랐어. 왜 눈치 못 챘을까. 미안해, 무심했어. 목소리 떨려요. 그 사과에 눈물 터졌지요. 남편 손 꼭 잡아줬어요. 어머니와 남편 눈물 흘리는 순간 쌓인 응어리 녹았어요. 긴 시간 혼자 견딘 적 처음 서로 이해하고 위로했지요. 우리 가족 그렇게 아픔 이해하며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상처 깊어 금방 안 아물었지만 배려와 따스함 덕에 마음 녹았지요. 가끔 생각에 잠기면 그때 용기 내 진실 말하고 병원 갔더라면 어땠을까. 후회하지만 지금 서로 마음 알게 돼 다행이라 위로해요. 앞으로 쉽지 않겠지만 혼자 아니라는 게 충분해요. 여러분, 세상엔 이런 일도 있지요. 마음 따뜻하게 지내시고 가족과 대화 많이 나누세요. 건강 조심하세요.